네, 안녕하십니까. 대형전력팀장 유호진입니다. 오늘 시간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토의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방화문 개방 이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할 텐데, 방화문 개방하면 우리가 현장 가면 문이 닫혀져 있으면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방화문을 개방하는 아주 기본적인 순서예요.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구조대라든지 진압대가 문 열고 들어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서로 의견을 내보고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기 위해서 춘천소방서 홈페이지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화문, 저는 방화문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화재를 막는, 불을 막는 문이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방화문은 그런 문이에요. 방화문은. 그러면 그 불을 막는 문을 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왜? 연소 확대 저지를 위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예, 최종적으로 방화문이 지금 시간을 지연시키고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방화문은 뭐냐?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를 막는 겁니다. 열, 연기, 해가지고 불꽃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문이 되겠죠. 그런 것을 이제 방화문이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화문이 그러면 어디까지가 방화문일까요? 방화문인데 이 방화문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또 질문입니다. 방화문의 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범위라고 하니까 되게 질문이 어려운데. 어려워요? 그러면 방화문을 설치할 때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설치해야 할까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구획할 수 있는 곳이. 네, 구획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구획은 다 돼 있어요. 문만 갖다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 있죠? 문하고 같이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문틀. 예. 우리가 보통 방화문이라고 생각하면 방화문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문틀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문틀까지 해가지고 방화문 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차단이 돼야 그게 구획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구획이라는 건 뭘까요? 구획. 공간을 나누는 거. 이것도 정답입니다. 아주 정답이에요.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또 구획.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구획은 뭘까요? 방화문이 설치돼서 구획을 나누려면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벽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그걸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획이 되려면 이 천장이라든가 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여기 질문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내화 구조, 불형 구조, 이런 식으로 불에 견디거나 불을 막아줄 수 있는 구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시면 저 출입문들 각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구획되어 있는 공간일까요? 네, 다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벽으로 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인테리어로 텍스가 탁 쳐져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공간이 완벽한 구획 공간일까요? 창문이 있으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자, 우리 창문이 있으면 구획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구획되어 있는 만약 층으로 나눠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것도 구획이 되는 걸 수 있죠. 통로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방화문으로 가려져 있어. 네, 층마다 이렇게 층마다. 구획이라는 거는 층마다 할 수 있고 층이 넓으면 각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구획을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소방관으로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구획을 생각하실 때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고 구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여기 위에 보시는 이 명칭을 반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천장, 지붕, 반자 이런 식으로 명칭들이 있는데, 위에 보시면 인테리어를 이렇게 막아놔서 겉보기에는 막혀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반자예요. 근데 이 반자 위에 또 뭐가 있죠? 천장이 있어요. 천장은 뭐냐면 지붕 안쪽. 그러니까 이걸 다 제거하면 위에 보이는 천장이 보이는 그걸 천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붕. 근데 우리가 보통 보시면 건물에 들어가면 인테리어를 다 하고 나면 이런 반자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위에 공간이 있거든요. 공간이 만약에 뚫려 있으면 그게 구획이 된 걸까요? 예. 요건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소방 검사라든가 화재 조사를 나갔을 때 구획이라는 걸 딱 확인했을 때, 대피 공간이라는 거 했을 때, 만약에 위에다 구멍을 뚫어놓으면 그건 구획된 곳이 아니에요. 그 공간으로 넘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화재가 나면 다른 층에 올라가는 게 왜 그러냐면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화장실에 보면 이제 공기들이 환풍기 그런 통로들도 있고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전기라든지 통로, 환풍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구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소방관으로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그런 상식 수준을 더 알아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 화재 조사나 그런 거 안 하지만 화재 진압을 할 때도 그런 게 만약에 통합 연결구가 있다면 그 다음 연수 확대를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방화문이라는 일제 이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법에는 어느 법에 가면 이 방화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방시설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의견? 누구야? 건축법에 많이 설명이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건축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의 한 시설이다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65조에 이제 많이 방화구획 등의 설치에 보면 이제 방화문이라든가 그런 거 설명 많이 들어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을 넘는 것은 구조물을 구획을 해야 한다. 그 안에 이제 방화문 또는 자동 방화 셔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건 제가 나눠준 자료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있는 게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 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요즘에 이제 아파트 설치하면 아파트에 대피 공간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아시는 분?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대피 공간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이제 옛날 이제 구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는 없는데 고층화가 되다 보니까 피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통로라든가 이런 게 못 나가니까 아예 실 안에 대피 공간을 딱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구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재나 연기 뭐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시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대피 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있을 수 있는 문은 60분 플러스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칭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방화문을 우리가 뭘로 구분했죠? 갑종울종으로 했는데 지금은 조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 법에, 건축법에 보면 이런 식으로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해가지고 쭉 방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법은 아니지만, 방화문이 우리 영역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들어가서 방화문을 구분하는데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대피 공간에 방화문은 뭐라고 했죠?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라고 했죠? 예전에는 갑종, 울종으로 나눴어요. 갑종, 울종을 나는 설명해 줄 수 있다. 갑종, 울종은 어떻게 나눈다? 시간차. 맞습니다. 시간차. 시간은 어떻게 나누죠? 60분, 30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화문의 구분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요거는 이제 뭘로 구분을 할까요? 시간과 차열, 비차열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차열, 비차열은 뭘까요? 한마디로 열을 막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예전에는 각종 방화문을 60분 방화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연기,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방화문은 뭐냐면 연기,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거, 60분 미만이고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60분 방화문을 갑종, 30분 방화문을 을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겼어요. 뭐냐면 60분 플러스 방화문. 요거는 뭐냐면 연기, 불꽃, 열까지. 옛날 갑종, 을종은 비차열 방화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참 60분 플러스가 생기면서 열까지. 왜냐? 대피 공간 안에 들어가서 나가지 못하는데 열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 가서도 복사열 때문에 화상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열까지 들어오면. 그래서 열까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화문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60분 플러스, 그 다음에 60분, 30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방화문을 관련해가지고 시험 성적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품질 인증서라고 합니다.
구급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험 성적자로 안 하고 품질 인정 시험을 받아서 이 기능, 이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 인증서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다른 이렇게 뭐 검사나 조사를 나갔을 때 저 방화문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품질 인증서를 구비해놔라. 품질 인증서를 가져와 봐라. 이런 식으로 법적인 그런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두들겨 본다고 육안으로 본다고 이게 방화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가셔서 이게 방화문인지 아닌지 정말 이게 진짜 인정받은지 아닌지는 그 관계자인 거고 품질 인증서를 가져와라. 채무 성적서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 업체에서 줍니다. 그걸 구비해서 구급출동. 구급출동입니다. 저는 숫자동 지능 아파트. 방화문의 재질로 한번 물어볼게요. 방화문은 어떤 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재질. 방화문의 재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방화문의 재질. 어떤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어떤 걸로 만들었어요? 네, 철제. 도금 강판이에요. 네, 이제 철제만 놓으면 아무래도 녹이 있을 거니까 도금한 거, 아연 도금 강판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 도금 강판으로 된 방화문 말고 다른 문들이 있을까요? 다른 재질의 문이 있을까요? 유리, 또 목재, 또 여기 커닝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방화문의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면 다 돼요. 근데 왜 저런 도금 강판만 쓸까요? 왜? 싸니까. 네, 싸니까. 네. 왜냐면 대량 생산에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유리라든가 목재 이런 부분들은 뭘 막아야 되는 방화문은 연기랑 불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량 생산하고 그 틈까지 다 계산해서 막아주려면 좀 확실하게 더 비싸지는 거예요. 나무나 유리 같은 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장사가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보기 안 좋잖아요. 이렇게 안에 뭐가 하는지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유리로 바꾸는 경우도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방화문이 있어야 될 곳인데 유리문이 있어. 그럼 무작정 방화문이 아니니까 적발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유리문이네요. 그러면 이게 방화문으로 인정받은 문인가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구획된 곳인데 다른 곳은 다 방화문인데 여기만 유리문이다. 의문을 한번 던지고 그러면 관계인에게 이거는 방화문 인정을 받은 걸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 설치한 업체에 보고 품질 인증서나 아니면 시험 성적서를 가져와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요까지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상하다 갸우뚱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방화문의 구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통통 두들겨 보시면 빈소리가 들려요. 네, 진짜 비었어요, 속은. 그냥 얇은 철판들이 제가 여기 써놨지만 철판 두께가 0.5에서 1mm 정도, 1.5mm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철판이 안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비어 있는 건 뭘로 채우냐? 단열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냥 있으면 환기라든가 여기 들어오니까 속에 단열재가 들어가는데 대피 공간은 열이나 그런 걸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60분 플러스 60분 방화문 이런 거에 뭐가 들어갈까? 단열재로. 불에 타지 않는 거. 네,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들어가요. 뭐 그라스우드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불에 타지 않는 그런 단열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깨보면 생각보다 물리적인 힘이 약해요. 네, 그런 건 다 방어해 주지만 생각보다 뭐 손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이 기구를 통한 물리력이 굉장히 취약한 것이 또 방화문입니다. 그래서 방화문은 얇은 철판이 양쪽으로 덧대어진 문, 안에는 단열재가 들어있어서 비어있다. 비어있는 공간을 단열재로 넣어서 환기를 막아주는 문이다. 네, 그래서 연기, 불꽃, 60분 플러스는 여기 열까지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 안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론적인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